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친한 지인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언니, 난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순탄하지 않은 걸까요? 왜 자꾸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도대체 나중에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큰 액땜을 끊임없이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순탄하신가요? 돈을 벌고 싶은데 못 벌고, 사랑받고 싶은데 미움받고, 붙고 싶은데 자꾸 떨어집니다. 이럴 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상훈 저자의 느껴주면 풀려난다와 함께 순탄하고 자유롭게 현실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으면 나는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고 저쪽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저쪽으로 가게 돼요. 난 계단에 올라간다 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는 동안 나는 계단에 올라갑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베이터를 타야지 하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미 붙들고 있는 생각에 또 다른 생각들을 추가하고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난 밥을 먹는다 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TV를 봐야지 라는 생각을 추가로 또 붙들면 나는 밥을 먹으면서 동시에 TV도 보게 됩니다. 이 생각들을 붙든 채 선풍기를 틀어야지 하는 생각을 또 추가로 붙들면 나는 밥을 먹으면서 동시에 TV도 보고 선풍기도 틀어놓게 돼요. 이렇게 나는 늘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헛개비가 나일까요? 난 교사다 라는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면 나는 교사로 살아갑니다. 여기에다 난 아내다 라는 생각을 추가로 또 붙들고 살아가면 나는 교사이면서 동시에 아내로도 살아갑니다. 여기에다 난 엄마다 라는 생각, 난 며느리다 라는 생각까지 또 추가로 붙들고 살아가면 나는 교사이면서 동시에 아내이면서 엄마이면서 며느리로 살아갑니다. 만일 내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 난 교사다 라는 생각을 놓아주면 교사로 살아가는 나는 내 인생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렇다면 느낌을 가진 생각, 즉 감정들은 어떨까요? 내가 난 화난다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으면 나는 정말 화가 납니다. 난 우울하다 라는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면 난 정말 우울하게 살아가죠. 난 무능하다 라는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면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난 가난하다 라는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면 난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요. 그렇다면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는 모든 생각을 몽땅 놓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라는 생각도, 엄마라는 생각도, 며느리라는 생각도, 화난다는 생각도, 무능하다는 생각도, 가난하다는 생각도 몽땅 놓아주면 나는 텅 비어버립니다. 텅 빈 마음만 남죠. 텅 빈 마음은 어떤 생각도 붙들고 있지 않은 창조지입니다. 어떤 생각도 붙들고 있지 않기에 모든 생각을 자유자재로 붙들어 모든 걸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죠. 그게 바로 진짜 나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필요할 때 사용하고 나면 얼른 놓아줘야 합니다. 사용하고 나서도 계속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으면 그 생각이 계속 내 앞에 현실로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 난 두렵다 라는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가 정말 두려움에 떠는 현실이 계속 펼쳐집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나는 내 생각 그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두렵다, 불안하다 라는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그냥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생각을 잠깐 하고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요. 현실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면 작은 일에도 불쑥불쑥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인에게 카톡을 보내는데 며칠간 아무 답변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나는 정말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내가 연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라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연인한테 답신이 올 거야 라는 생각도 역시 나와 동일시에 계속 붙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인이 그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나는 연인 때문에 화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미 사용한 생각들을 나와 동일시에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호감이 가는 이성에게 용기를 내 우리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물었는데 거절당한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수치심이 올라올 거예요. 우리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존재가 거절당했다고 느끼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거절당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을 거절당한 것이죠. 생각을 나로 착각해 계속 붙들고 있지만 않으면 나는 늘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나는 어떤 생각이든 마음대로 붙들어 원하는 현실을 자유로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내 그릇이 늘 텅 비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음식을 자유로이 새로 담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릇이 늘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원하는 음식을 새로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살아가는 생각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텅 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설명이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친근한 예가 나올 거예요. 그럼 설명도 자연스레 이해되실 테니 먼저 꾹 참고 차분히 들어주세요. 창조주인 텅 빈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왜 텅 비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나, 너, 남자, 여자, 하늘, 땅, 낮, 밤, 간다, 온다, 태어난다, 죽는다 등 정반대의 짝이 되는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인 제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어떤 생각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텅 비어 있고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은 텅 빈 마음 속에서 떠오릅니다. 텅 빈 마음이 플러스 2를 창조하려면 그럼 마이너스 1을 빌려야 해요. 따라서 플러스 1이 생기는 순간 마이너스 1도 동시에 생깁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플러스 100이 생기는 순간
마이너스 100도 동시에 생기죠. 플러스 100은 마이너스 100을 빌려서 생기고 마이너스 100은 플러스 100을 빌려서 생깁니다. 이처럼 짝을 이루는 생각만 빌리면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대로 나와 우주가 짝을 맞춰 움직입니다. 그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A를 떠올려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A가 B처럼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B를 떠올려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B 역시 B처럼 순식간에 떠오르죠. 무한한 우주를 떠올려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한한 우주가 역시 B처럼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이들은 왜 내가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 텅 빈 마음속에서 B처럼 순식간에 떠오를까요? 창조주인 텅 빈 마음이 홀로그램 현실을 창조할 때 사용하는 빛 홀로그램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홀로그램들은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대로 일제히 내 눈앞에 펼쳐져 너무나도 진짜 같은 인생 영화를 연출해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난 시장에 간다 라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면 텅 빈 마음속에서 홀로그램들이 일제히 그 생각대로 정렬돼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 가는 장면이 마치 진짜 3차원 영화 장면처럼 내 눈앞에 홀로그램으로 펼쳐지죠. 내가 실제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서 나라는 홀로그램이 팔다리를 움직이며 시장 가는 모습을 빛의 떨림으로 연출할 뿐입니다. 그럼 나와 짝이 되는 우주라는 홀로그램도 시장과 함께 내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동시에 연출합니다. 그렇다면 이 홀로그램들은 누가 동시에 움직여주는 걸까요? 진짜 나인 창조주가 간다, 온다는 짝이 되는 생각들을 사용해 나와 우주라는 홀로그램들을 동시에 움직여줍니다. 그럼 아바타인 나는 시장을 향해 가고 우주는 시장과 함께 내게 오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가는 움직임과 오는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면 제로가 돼요. 실제로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동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대로 홀로그램들이 내 눈앞에서 빛의 떨림으로 명멸할 뿐입니다. 하지만 홀로그램 몸을 붙들고 있는 나는 내가 정말 시장을 향해 간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창조주가 아바타, 나를 빌려서 시장 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간다, 온다 라는 생각이 짝이 되어서 홀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장으로 가는 나는 홀로그램 속의 몸일 뿐이에요. 진짜 창조주는 텅 빈 마음에서 시장을 간다 라는 생각을 창조한 나, 즉 창조주이죠. 만일 내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 나간다면 걸어 나간다 라는 생각과 걸어 나온다는 생각은 서로 짝이 되는 생각입니다. 내가 걸어 나간다는 생각을 붙들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 나가는 움직임을 취하면 우주는 지하철역과 함께 나를 향해 걸어 나옵니다. 나와 우주는 늘 짝을 맞춰 서로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야 서로의 움직임이 상쇄돼 텅 빈 마음이 되기 때문이죠. 텅 빈 마음 속에선 실제로 이동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텅 빈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의 총합은 매 순간 완벽한 제로입니다. 즉, 가짜이면서도
진짜 같은 느낌을 일으키는 홀로그램 환영일 뿐이죠. 창조주인 텅 빈 마음이 정반대의 짝이 되는 생각들을 사용해 펼쳐내는 홀로그램 영화입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준다, 받는다, 공격한다, 공격당한다, 사랑받는다, 미움받는다, 부요하다, 가난하다, 태어난다, 죽는다. 홀로그램들을 움직일 때 사용되는 모든 생각도 반드시 짝을 이룹니다. 서로가 서로를 빌려 생기기 때문이죠. 서로를 빌려서 생기는 짝이 되는 생각들로 움직이는 3차원 홀로그램 현실은 진짜일까요? 물론 가짜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 찰나에만 존재합니다. 이 찰나만 지나면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지죠. 하지만 생멸을 거듭하기 때문에 너무나 진짜 같은 환영을 일으킵니다. 이 찰나만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진짜 물질일까요?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홀로그램 현실은 원래 나인 창조주가 수많은 모습의 홀로그램 몸들을 만들어 홀로그램 눈으로 보고, 홀로그램 귀로 듣고, 홀로그램 손으로 만져보는 놀이입니다. 다시 말해, 게임 플레이어인 창조주가 A와 B라는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 혼자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A가 동일시하는 생각도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B가 동일시하는 생각도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텅 빈 하나의 마음인 창조주가 자신을 쪼개 2명의 게임 캐릭터들로 만들고 이 캐릭터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움직이도록 각자에게 나와 동일시에 붙들 수 있는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무수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들도 각기 창조주가 떠오르게 해주는 무수한 줄기의 생각들을 각기 자신과 동일시하며 독자적인 우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 자신이 게임 속에 들어온 창조주라는 사실을 깜빡하는 순간 나는 게임 속에 갇힌 캐릭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게임 캐릭터로 갇혀서 살아갈지 창조주로 살아갈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겠죠. 그렇다면 창밖의 풍경은 진짜일까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면 방 안의 풍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방 안의 풍경을 바라보면 창밖의 풍경이 보이지 않죠. 나는 이쪽 풍경을 빌려 저쪽 풍경을 바라보고 저쪽 풍경을 빌려 이쪽 풍경을 바라봅니다. 서로를 빌려 생기는 것 진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서로 빌렸던 걸 몽땅 돌려주면 제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쪽 풍경도 없고 저쪽 풍경도 없습니다. 이쪽과 저쪽이 서로 번갈아가며 나타날 뿐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풍경은 지금 이 순간만 지나면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집니다. 텅 빈 마음인 창조주가 풍경을 구경한 뒤 걷어들이는 것이니까요. 만물이 죄다 이와 똑같은 이치로 연출되는 홀로그램 환영입니다. 즉, 내가 바라보는 동안에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양자 물리학이 말하는 이른바 관찰자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실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일 뿐, 물질 차원을 벗어나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가슴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창조주가 짝이 되는 생각들로 부리는 요술이기 때문이죠. 물질 세상은 짝이 되는 정반대의 생각들로 창조되는 홀로그램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착각이라는 걸 알면 나는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고 모든 문제는 스스로 풀립니다. 홀로그램 영화는 원래의 나인 창조주가 직접 영화 속에 들어와 보고 듣고 만지며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신나는 놀이입니다. 어느 날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거리가 바닥이 났어요. 먹거리가 바닥이 났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살짝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지금의 내 상황에 맞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느껴주면 먹거리를 채워야지 하는 생각이 텅 빈 마음속에서 스스로 떠올라요. 먹거리가 바닥이 난다 라는 생각은 먹거리가 채워진다 라는 생각과 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채워야지 하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면 또 시장 봐야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뒤따릅니다. 시장 봐야지 라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면 나는 시장을 보게 돼요. 시장을 보고 오면 냉장고는 먹거리로 다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생각들이 왜 이처럼 스스로 꼬기를 물고 텅 빈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걸까요? 창조주인 텅 빈 마음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인생 영화 밖에서 늘 영화 속의 나를 지켜봐요. 영화 밖의 창조주와 영화 속의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화 밖에서 나를 지켜보는 창조주는 먹거리가 바닥나면 먹거리가 다시 채워지도록 먹거리를 채워야지 하는 생각이 스스로 떠오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라면 나는 게임 속의 아바타이자 캐릭터입니다. 창조주는 게임 속의 모든 캐릭터를 동시에 지켜주며 동시에 움직여줘요. 플레이어인 창조주가 게임을 완전히 완벽하게 즐길 수 있게 하려면 게임 속의 캐릭터인 내가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끼어들면 게임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한 채 자꾸만 고통스럽게 되풀이 됩니다. 돈이 떨어진다 라는 생각은 돈이 채워진다 라는 생각과 짝을 이뤄요. 그래서 돈이 떨어지는 상황이 닥치면 두려움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두려움을 느껴지지 않으면 돈이 떨어져도 아무 행동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궁핍해지죠. 하지만 두려움을 느껴주면 돈을 채워야지 하는 생각이 텅 빈 마음속에서 스스로 떠오릅니다. 이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으면 돈을 어떻게 채우지 하는 생각이 뒤따라 떠오르고 이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으면 또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이 두려움도 또 느껴주면 이렇게 벌면 되지 라는 생각이 뒤따라 떠오르고 이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으면 나는 돈을 벌게 됩니다. 내가 텅 빈 마음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텅 빈 마음이 내 상황에 맞는 생각을 어김없이 떠오르도록 해줍니다. 내 몸은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홀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텅 빈 마음인 창조주에게 맡겨놓을 때 현실은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난 매 순간 텅 빈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혹은 난 매 순간 텅 빈 무한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자각하며 살아가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 속에서 순리에 맞게 순풍을 타고 흘러갑니다. 거꾸로 몸을 나와 동일시하고 살아가면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두뇌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황들이 자꾸만 되풀이 됩니다. 소꿉놀이는 왜 재밌을까요?
가짜인 걸 알고 내가 놀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가짜라는 걸 알기에 그 놀이 속에서 부부가 됐다가 헤어져도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재미있어요. 재미가 없다면 그 놀이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연극은 왜 재미있을까요? 가짜인 걸 알고 내가 연극의 등장인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재미있습니다. 설사 내가 거지 역할을 하더라도 가짜임을 알기 때문에 재미있게 연기를 할 수 있죠. 3차원 인생 영화도 창조주가 짝이 드는 생각들로 수많은 홀로그램 장난감, 나들을 만들고 혼자서 즐기는 놀이입니다. 창조주가 내가 아니고 지금 내 몸이 실제 나라고 생각하면 두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 무의식적으로 자꾸 억눌러 버리게 될 거예요. 계속 두려움을 붙들고 있겠죠. 그러면 그 두려운 상황이 대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는 두려움의 영화 장면에서 쉽게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돕는 한 남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제가 지금 왜 큰 부를 누리며 살게 됐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저는 20여 년 전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꼭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나도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지금의 내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복을 찾아 감사함을 느끼며 살면 그게 행복이지.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고는 가난함 속에서 그냥 잘 살았거든요. 나름 행복하게요.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모든 일이 뜻밖의 잘 풀려나가기 시작했고 현재 큰 부를 이루었어요. 지금도 그 부를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망한들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밥은 안 굶긴다는 거. 1,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10만원인 국민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비바람 다 피하고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이웃이 되어 스트레스 하나 없이 나름 도란도란 행복하게 산다는 걸 잘 아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지 뜻밖의 점점 더 잘 살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생각, 나도 가난해도 돼. 가난한 나도 괜찮아. 사라지는 날까지 즐겁게 살지 뭐. 난 지금도 살아있잖아. 이 지금의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근본임을 알고 있습니다. 난 가난하다라는 생각은 난 부유하다는 생각과 짝이 되는 생각입니다. 난 가난하다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으면 가난한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가난한 현실도 나를 지켜보는 창조주가 내 몸을 빌려 경험하는 놀이구나 하고 자각하고 살아간다면 가난한 현실 속에서 올라오는 열등감이나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기꺼이 느껴보게 됩니다. 창조주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죠. 그럼 부정적 감정들이 사라지면서 가난한 현실은 아무 고통 없이 텅 빈 마음속으로 흘러가고 부유한 현실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은 난 가난하다, 난 부유하다 라는 정반대의 짝이 되는 생각들이 번갈아가며 창조되는 환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받아들이면 후자와 합쳐져 텅 비어버리면서 내가 원하는 후자로 전환됩니다. 창조주가 가난함도 경험해보고 부유함도 경험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진짜로 착각하면
난 부유하다는 생각이 창조하는 볼을 좋다고 느껴 붙잡고 싶은 욕망, 즉 집착이 생깁니다. 그럼 짝이 되는 난 가난하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억눌러 버려 가난한 나가 돼버립니다. 내 인생이 가난한 나로 고정돼 버리는 것이죠. 가난한 나로 살아가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난한 나를 무의식에서 풀어놓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난한 나로 살아가는 열등감이나 두려움을 완전히 느껴주어야 해요. 그런 감정들을 느껴주지 않고 무의식에 억눌러버려 가난한 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의 열등감을 느껴주면 열등감이 풀려나면서 가난한 나도 풀려납니다. 동시에 짝이 되는 부유한 나와 합쳐져 텅 빈 하나의 마음속으로 돌아갑니다. 텅 빈 마음은 어떤 현실을 창조하며 살아갈까요? 나의 지금 상황과 가장 맞는 현실, 즉 내가 원하는 부유한 현실을 창조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늘 텅 비어 있으면 어떤 생각이든 나와 동일시에 원하는 현실을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텅 빈 마음인 창조주가 전지전능한 것은 어떤 생각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모든 생각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분노, 두려움, 수치심, 열등감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고 놓아주는 게 아니라 그 감정들을 계속 붙들며 억누르며 살아가기 쉬워요. 왜냐? 현실이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일 현실도 영화관에서의 영화처럼 가짜라는 걸 알면 영화를 볼 때처럼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재미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현실은 빛으로 된 홀로그램 인생 영화입니다. 아, 이게 두려움이구나. 이게 불안함이구나. 영화를 볼 때처럼 이 감정을 느끼고 놓아주면 무의식에 억눌린 부정적인 감정이 풀려나면서 부정적 현실도 스스로 풀려납니다. 우리는 게임 속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게임을 만드는 창조자이죠. 그것을 꼭 기억하고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창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김상훈 저자의 느껴주면 풀려난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저자는 웨인 다이어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처럼 내용이 좀 딥하지만 어떻게든 꼭 읽고 습득해야 하는 이분만의 엄청난 통찰력이 있어서 제가 어려워도 읽게 되는 최애 저자 중 한 분인데요. 얼마 전 신간이 나와 바로 주문해서 며칠에 걸쳐서 읽었어요. 제게는 홀로그램, 텅 빈 마음에 대한 통찰과 억눌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힘듦을 겪은 정말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내가 이런 마음에 억눌려 있었구나 를 생각하며 부정적인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마음의 응어리나 상처, 깊은 무거움이 있다면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음 공부를 깊게 하며 치유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개념이 좀 낯설고 어렵긴 했지만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아서 몇 번을 읽어도 새로운 통찰을 얻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용감사 주문을 다뤘었죠. 이 주문도 사실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텅 빈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적용해 본다면 더욱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텅 빈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그 생각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 미용 감사 주문을 적용해야겠다. 그러면서 무거운 마음을 점점 가볍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함께한 개념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생각하는 관점이 아예 달라지는 거니까요. 인생과 마음 공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대로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기억해 보세요. 나는 매 순간 텅 빈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매 순간 텅 빈 무한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늘 자각하며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